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특징주만 보더라도 다른 코인들 매매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의 특징주부터 볼게요. 이런 시장에서는 대부분 제가 이제 가장 큰 것만 또 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더리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악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석가들 그다음에 많은 이제 그 리서치 이제 회사들 보면은 이더리움에 좀 집중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그 다음에 강한 펀더멘털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더리움을 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볼 텐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달러까지 깨질 수 있다. 그다음에 2,200달러가 바닥이다. 등등 바닥론이 다시 급부상을 하고 봐봐야 근데 예측일 뿐이고 거기까지 떨어질 이유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은 올 거니까 왜냐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500만 원까지 찍었다가 2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00만 원까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해서 축배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떨어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만 원대가 떨어졌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600만 원대겠죠. 그죠? 600만 원대만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반타작이 나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하더라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150만 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거는 생각 안 하죠. 그죠? 왜? 난 200만 원에 사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 많은 또 이제 분석가들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 여름에 이제 상승했었던 그런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차트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예요. 일봉을 보기에는 좀 너무 많아서 그냥 주봉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220만 원 지금 보시면 1,700달러다, 2,200달러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이쪽 라인이에요. 그죠? 여기 한번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고 지지를 했던 라인대. 그죠? 220만 원 라인대. 그다음 밑에 위에 라인대가 어디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라인대. 300만 원 라인대인데 자, 요쪽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박스권을 형성한 곳은 이쪽이 아니냐 등등 해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220만 원 라인대는 아무리 떨어져 봐야 이쪽 라인대에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예전 이제 작년, 재작년 2020년도부터 해서 쭉쭉 상승을 합니다. 그죠? 20만 원, 30만 원대였어요. 이때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 사진 않았겠죠. 자, 저도 안 샀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쭉 올라와서 1년 새에도 7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2021년도, 이제 한 2분기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5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200만 원까지 훅 떨어지고 나서 지지하다가 다시 한번 작년 여름 패턴 600만 원까지 또 치솟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패턴은 반복이 된다. 그러고 나서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이런 패턴이 이 암호화폐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은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시장 패턴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장 패턴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뿐이죠.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했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패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어쩌고 좀 힘들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세는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려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요. 물론 볼린저 밴드의 그 가운데 이제 벌어지고 있긴 한데 물론 그래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지도 않고 하단 찍고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도 봤을 땐 이평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예측한다,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투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쪽에서도 봤을 때는 한 3달 정도 버텼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한 3달 정도 버텼어요. 그죠? 4월 달부터 해서 5월부터 해서 뭐 7월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버티다가 쭉 올라가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또 그 말을 또 드려야 되는데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유.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졌다고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은 지금 팔면 이 가격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죠? 이만큼 손실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래 그럼 난 손실 보고 팔아야지 라고 하고 파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팔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안 팔면 아닌 거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려간다고 패닉셀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간다고 그냥 손실 보면서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패턴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홀딩 보유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주봉상의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의 하락이 좀 제한적인 하락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매매 전략 세우는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특징주 같은 거 좀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이 뭘 봐드리면 좀 저희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 예측을 하는데 좀 주가 될까 이렇게 보면 항상 좀 몸집을 큰 거를 좀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코인 대통령님께서 이더리움 관련했으면 저도 일단 비트코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좀 저희가 변화를 이어졌을 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4,977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은 4시간 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선을 제가 2개를 그어놨어요. 좋게 봤을 때 추세선, 그러니까 삼각수렴을 하더라도 어떻게 상방 이탈을 하냐, 하방 이탈을 하냐를 조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한 5시부터인가요?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조금 하방 이탈, 상방 이탈이 왔었는데 다시 하방 이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은 4,920만 원대 좀 지지를 받고 조금 올라오고 있고 5천만 원 저항을 뚫지를 못하고 소폭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월 6일 날 그때 상승했을 때 가격과 좀 비슷해졌죠. 근데 이 큰 틀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상승이라는 좀 추세를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 이때는 뭐 똑같이 항상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근데 조금 그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 결과 발표나 뭐 금리 인상, 물가 지수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꾸역꾸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래도 이 상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우리가 나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것들이 순차적으로 맞겠지만 그것들이 모두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제 횡보장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드는 이 박스권으로 다시 횡보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뜻은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예측을 하고 미리 반영을 하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이 불확실성이 쌓였던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상승 다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우리가
예측을 하고 나왔던 것들이 지표로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말로 나왔을 때 물론 조금의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예측이 됐고 이어졌다라면 다시 우리가 아는 만큼 나오네.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뭐가 남았지? 많이 줄었네. 숙제가 한 10개가 있었다면 그중에 한 뭐 3개, 2개는 우리가 숙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7개만 또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만큼 또 상승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좀 좋은 상승, 이만큼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더 높은 상승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만큼의 좋은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지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4시간 봉으로는 조금 최근에 이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깨졌는데 또 일봉으로 보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현재 지표상에 보시면은 밑에 뭐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서로 선이 맞닿아서 아직 내가 어떻게 추세를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만 조금 더 상승 5천만 원대가 이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5천만 원대가 지지와 저항 라인이 좀 굳건하게 쌓여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만 좀 넘어서 준다라면 아직 추세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좀 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른 알트코인들 무빙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비트코인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선 하방 이탈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회복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추세선과도 지표들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오늘 좀 이제 어제 막 다 떨어졌으니까 오늘 또 다 올라오는 모습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또 투자를 멈추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코인은 소개해드릴 코인은 네오입니다. 네오 뭐 이제 뭐 중국의 이게 이야기도 많은데 아무튼 네오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한 상승 여력도 큰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되게 차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이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또 이제 네오의 주봉 차트예요. 또 일봉도 봐야 되겠지만, 일봉도 많죠. 그래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주봉으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주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 라인대가 이쪽 라인대에 딱 걸치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지지한 라인대, 그리고 나서 한번 이탈이 됐죠. 올해 초에 이제 이탈이 됐는데 이때는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갔던 시장 자체가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긴 이탈됐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좀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재 여기 3만 원 라인대예요. 그죠? 요 라인대인데 요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는 게 이평선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평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지지해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충분합니다. 그죠? 내려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또 올라가주는 모습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평선. 어제 이제 내려왔다가, 그죠? 어제 내려왔다가 이평선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봐야 되겠죠? 자, 엊그저께 봤을 때에는 16일 날짜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하락할 때는 반 정도 빠지는데 거래량도 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까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려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매물대가 얇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팔고 싶으니까 파바바바바바 그죠? 그냥 뭐 속도에만 중점을 뒀다. 그죠? 내가 이 가격에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빨리 그냥 팔아야 돼. 시장가로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좀 얇게 좀 내주면서 매도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굉장히 엄청나게 적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크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건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적은 금액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위에서 걸어놓은 매도 물량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매물대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에 대한 물량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수 물량이 더욱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네오 굉장히 좋은 포지션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 지저항 라인대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큰 상승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 32,240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좀 먹었을 때는 29,00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29,000원 이하의 매수가였었는데 좀 올라왔으니까 뭐 지금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5,000원으로 할게요. 3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라인대, 요 라인대죠? 네, 요 라인대 35,000원 라인대에서 단기간에 톡 하고 치우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25,000원 라인대. 자, 여기가 어디냐? 한번 또 이제 쭉 당겨보면 자, 여기 예전에 지지를 했던 라인대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번 쭉 빠지면서 이탈됐던 라인대 바로 25,000원 라인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대에서 다시 딛고 올라가죠. 지지와 저항 라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21,000원, 22,000원.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응하셔서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제는 또 거래량이 반 정도만 나오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의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주 좀 많이 아시는 코인일 텐데 일단 뭐 카카오 코인으로 유명한 좀 보라를 들고 왔습니다. 보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셔가지고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 보라 같은 경우는 웨이투빗이 이제 만들었던 코인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카카오 코인으로 됐는데 뭐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이 보라 같은 경우는 기원이 보라보라 섬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생태계 이 요소들이 뭐 해양, 섬, 바다 이렇게 이름이 장명이 돼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보라가 좀 친환경적으로 좀 잘 이렇게 형태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차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1240원대 가격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4%, 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추천드리는 가격은 일단 1240원대 정도에서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라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딱 그 부근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봉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호재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리브랜딩 내용 때문에 좀 상승했던 이유도 있고 혹은 카카오 게임즈의 또 실적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에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됐다 싶을 가격이 이제 1180원대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부터 일단 지지를 받고 시장이 2월 15일 날 또 안 좋았을 때 남들과는 다르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까지도 해서 이제 아직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좀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악재에 빠졌거든요. 사실 만약에 악재가 없었다라면 이거 가격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보시면 1345원까지 또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후에 악재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이 악재라는 것은 일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1345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떨어질 때도 1345원대를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어제도 그 가격을 뚫을 수 있었는데 악재에 의해 떨어지는 모습. 그렇다면 지금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시장이 조금 되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1345원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표 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일목구름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얹혀져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일목구름
언저리에도 그리고 그 아래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크게 남들과는 다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에 올라와 있으면 거기서부터 좀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일목구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오기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뚫고 올라왔고 근데 이 구름대가 얇지만 이건 좀 지지가 얇을 수도 있지만 다른 코인들과는 좀 변별력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1180원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라코인 마지막 매매 전략 분석에서 지표 살짝 다뤄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접속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시장에 지금 특징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